안녕하세요. 오늘은 C샵의 가장 근본적인 구분, 값 타입과 참조 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럭트와 클래스는 왜 다른 곳에 살고, 대입하면 복사인지 참조인지, 그리고 유니티 핫패스에서 왜 클래스가 문제가 되는지까지 IL 레벨로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에서 흔한 코드 상황을 봅시다. 5번째 줄처럼 업데이트 안에서 맵프레임 파인드, 니어비 에너미즈를 호출해 뉴 리스트를 만들고 포이치로 순회하는 코드입니다. 60프레임 게임이라면 초당 60번. 1시간 플레이에 21만 번의 힙 할당이 쌓이는 거죠. 어느 순간 가비지 컬렉터가 동작하면서 프레임이 튀어요. 모바일에서 이건 게임 품질을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같은 데이터를 스트럭트로 다루면 힙 할당이 0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이 메모리 어디에 사는가에 있어요. 개념을 비유로 잡아봅시다. 프로그램이 메모리를 쓰는 방식은 두 가지 공간으로 나뉩니다. 스택은 책상 서랍이에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 열고 메서드가 끝나면 통째로 닫습니다. 정리가 자동이고 매우 빨라요. 대신 공간이 작고 메서드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힙은 큰 창고예요. 아무 때나 공간을 빌릴 수 있고 얼마든지 큰 물건을 둘 수 있습니다. 대신 누가 쓰는지 추적해야 해서 관리인인 지시가 주기적으로 청소를 오고 청소하는 순간에는 다른 일이 잠시 멈춰요. C샵은이 두 공간을 상황에 맞게 나눠 쓰기 위해 타입을 두 종류로 만들었습니다. 값 타입은 스트럭트, 이넘, 인트 플로트, 불 같은 기본 타입인데 변수 자체가 데이터 그 자체예요. 참조 타입은 클래스, 인터페이스, 델리게이트, 스트링, 배열로 변수는 힙에 있는 객체의 주소만 들고 있죠. 이 그림이 두 타입의 메모리 배치를 비교한 겁니다. 왼쪽은 값 타입 스트럭트예요. 스택에 포인트 V P1과 P2가 각각 X, Y 값을 직접 담고 있습니다. 변수 안에 데이터가 직접 들어있고 P1과 P2는 독립적인 값이에요. 스택은 빠르고 지시 대상이 아닙니다. 오른쪽은 참조 타입 클래스입니다. 스택에는 R1과 R2라는 변수가 있지만 거기엔 0x1ab 같은 주소만 들어있어요. 실제 XCY 20 데이터는 오른쪽 힙 영역에 있는 포인트 R 객체 안에 저장됩니다. R1과 R2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어요. 힙은 지시가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기본 동작을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아래 예시는 스트럭트와 클래스가 대입할 때 어떻게 다르게 동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같은 모양의 타입이지만 결과가 정반대예요. 이 코드가 바로 그 증명입니다. 포인트 V는 스트럭트로, 포인트 R은 클래스로 선언했어요. X, Y 필드 구성은 똑같습니다. 17번째 줄부터 20번째 줄 부분을 보시면 값 타입 V1을 만들고 V2에 대입한 뒤 V2.X를 백으로 바꾸죠. 이때 V1.X는 여전히 10입니다. V2는 V 안의 복사본이거든요. 22번째 줄부터 24번째 줄 부분에서는 참조 타입 R1을 만들고 R2에 대입한 뒤 R2.X를 백으로 바꿔요. 이번엔 R1.X도 백이 됩니다. R2는 R1과 같은 객체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쉬운 설명으로는 이렇습니다. V2 equal V1 한순간 두 값은 남이 돼요. R2 equal R1은 같은 객체를 가리키라고 알려준 것 뿐이고요. 위 C샵 코드의 메인 메서드가 IL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봅시다. 대입이 실제로 다른 일을 한다는 걸 IL 레벨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이게 그 IL입니다.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여러 곳이에요. 7번째 줄부터 11번째 줄까지의 로컬즈 이닛 선언이 핵심입니다. 밸류 타입 포인트 V2개 V1, V2가 스택 프레임 안에 필드 공간 전체로 확보되어 있고 그 아래 클래스 포인트 R은 참조 주소만 8바이트씩 자리를 차지하죠. 값 타입은 스택의 통째로 자리를 잡고 참조 타입은 주소만 보관한다는 걸 IL 한 줄이 증명합니다. 본문에서는 init obj 명령으로 스트럭트를 0으로 초기화하고 ldlog으로 V1 전체 값을 로드해서 strlog으로 V2에 저장하는 게 바로 스트럭트 전체 비트 복사예요. 그 다음 new obj 명령이 참조 타입의 특징이에요. 힙의 할당을 수행합니다. 이 new obj 한 번이 업데이트 루프에서는 지시 압박의 근원이 되는 거죠. 참조 복사는 단순히 ldlog, strlog 한 번으로 주소만 복사합니다. 스트럭트는 무조건 스택이다 라는 오해를 짚고 가겠습니다. 이 문장은 반만 맞아요. 정확한 규칙은 이렇습니다. 값 타입은 자신이 선언된 곳에 저장됩니다. 로컬 변수나 메서드 파라미터로 선언되면 스택, 클래스의 필드로 선언되면 그 클래스 객체 안에, 즉 힙에 저장돼요. 배열 원소도 배열이 힙에 있으므로 힙이고 박싱될 때도 별도 박스 객체 안, 즉 힙입니다. 유니티에서 자주 보는 패턴을 예시로 보죠. 첫 번째 줄에 포인트 스트럭트를 선언하고 9번째 줄 부분에 엔티티 클래스 안에 포인트 타입 포지션 필드를 둔 구조입니다.
그러면 엔티티 객체가 힙에 만들어질 때 포지션 필드도 그 객체 내부, 즉 힙 안에 함께 저장돼요. 18번째 줄 부근에서 이.position.x = 10을 실행하면 스트럭트가 클래스 필드로 박혀있지만 실제로는 힙 안에 포인트.x에 직접 쓰기를 하는 거예요. 값 타입이 스택에 간다는 규칙은 로컬 변수일 때만 유효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이 그림이 바로 그 상황을 시각화한 겁니다. 왼쪽 스택에는 엔티티 E 변수가 주소형 x3f4c만 보관하고 있어요. 오른쪽 힙에는 엔티티 객체가 주소형 x3f4c에 실제로 존재하고 그 안에 객체 헤더, 포인트 스트럭트, 포지션 필드, 그리고 헬스 정수 필드가 모두 나란히 담겨 있습니다. 포인트는 분명 스트럭트이지만 엔티티 객체가 힙에 만들어진 순간 포지션 필드는 힙 안에 있는 거죠. 이 IL이 필드 안의 스트럭트를 주소로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8번째 줄에 LDFLDA 명령의 핵심이에요. 필드의 주소를 로드라는 뜻입니다. 값 타입 필드를 수정할 때 컴파일러는 힙 내부의 주소를 계산해서 그 자리에 직접 쓰기를 해요. 별도 복사본을 만들어 수정한 뒤 되돌려 놓는 게 아니에요. 11번째, 12번째 줄에서 stfld로 포인트.x에 10을 저장하고 13번째 줄에서 15번째 줄 부근에서 entity.health에 100을 저장합니다. 임시값 타입 복사 없이 한 단계에 끝나는 거죠. 이제 대입과 파라미터 전달을 비교해 봅시다. 함수로 값을 넘길 때도 대입과 같은 규칙이 적용돼요. C샵은 기본적으로 바이 밸류 전달입니다. 다만 값이 무엇이냐가 타입마다 달라요. 값 타입 전달은 데이터 전체가 호출 스택에 복사되고 참조 타입 전달은 참조 주소가 복사되지만 객체 자체는 공유됩니다. 이 코드가 두 경우를 모두 보여줍니다. 첫 번째 줄의 포인트 V 스트럭트와 7번째 줄 부근의 포인트 R 클래스, 그리고 각각에 대해 15번째 줄 근처의 move V와 move R 정적 메서드를 정의했어요. 둘 다 p.x에 1을 더하는 똑같은 동작이죠. 차이는 파라미터 타입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21번째 줄의 메인에서는 포인트 V를 만들어 move V에 넘기고 30번째 줄 부근에서는 포인트 R을 만들어 move R에 넘깁니다. 결과는 33번째 줄 근처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move V에 넘긴 V는 원본 V의 변경이 없어서 v.x가 여전히 10입니다. 반면 move R에 넘긴 R은 원본 R이 가리키는 객체가 변경돼서 r.x가 11이 돼요. 쉬운 설명으로는 move V의 p는 V의 복사본이라 메서드 안에서 고쳐도 바꾼 그대로예요. move R의 p는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또 다른 명찰이라 메서드 안에서 객체를 고치면 밖에서도 보여요. 이게 그 파라미터 전달의 IL입니다.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여러 곳이에요. 세 번째 줄의 move V 메서드 시그니처를 보시면 밸류 타입 포인트 VP 파라미터가 스트럭트 값 전체의 필드 공간을 담아요. 여섯 번째 줄의 LDR과 .sp는 값 타입 파라미터의 주소를 로드하는 명령입니다. 12번째 줄 부근의 STI, ND.IF는 그 주소를 통해 X만 직접 수정하는 부분이에요. 복사본 P의 X만 바뀌고 원본은 그대로입니다. 반면 18번째 줄 부근의 move R 메서드는 파라미터 타입이 클래스 포인트 R이에요. 참조 주소만 담는 거죠. 21번째 줄의 LDR.0은 참조 파라미터를 그대로 로드합니다. 값 타입처럼 LDR과 .s로 주소를 따로 가져올 필요가 없어요. 참조 자체가 이미 주소거든요.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호출 쪽에서도 LD6.0으로 V의 값 전체를 로드해 콜 move V의 복사본을 푸시하는 반면 참조 타입은 LD6.1로 R의 주소만 로드해 콜 move R의 참조만 푸시합니다. 스트럭트가 큰 경우의 복사 비용이 호출마다 쌓이는 게 바로 ref와 in 키워드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제 실전 적용입니다. 유니티 핫패스에서의 before와 after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의 업데이트, 픽스드 업데이트, 레이트 업데이트 메서드는 매 프레임 실행되는 핫패스예요. 60프레임이면 초당 60번, 120프레임이면 초당 120번이죠. 여기서 힙 할당이 쌓이면 일정 시점에 GC가 동작하며 GC 스파이크, 즉 프레임이 순간적으로 길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요. 모바일에서는 수십 밀리초 단위 프레임 드랍이 눈에 띕니다. 13번째 줄 근처는 before 예시인데 find nearby 메서드가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16번째, 17번째 줄 부근에서 매 프레임 new list와 new enemy로 힙 할당을 반복하는 구조예요. 60프레임에 주변적 10마리면 초당, 리스트 60개, 에너미 600개가 할당됩니다. 결국 제로세대 힙이 빠르게 차오르고 GC가 동작할 때마다 프레임이 튀는 거죠. 이건 애프터 값 타입과 버퍼 재사용으로 할당을 0으로 만든 버전입니다. 첫 번째 줄에 에너미 인포를 스트럭트로 전환했어요. 12번째 줄에서 애프터 시스템 클래스 안에 언더바 버퍼 필드로 에너미 인포 베어를 한 번만 할당해뒀습니다.
14번째 줄의 find nearby 메서드는 업데이트 루프에서 매 프레임 호출돼도 힙 할당이 0이에요. 18번째 줄 부근에서 언더바 버퍼의 첫 번째 슬롯에 에너미 인포 값을 넣고 반환값은 사용된 슬롯 개수 정수뿐입니다. 에너미 인포는 스트럭트라 뉴를 해도 힙 할당이 없고 버퍼는 생성자에서 한 번만 할당된 뒤 재사용되며 반환값은 인트값 타입이니 컬렉션 객체를 반환하지 않아요. 같은 기능인데 매 프레임 힙 할당이 0이 되는 거죠. IL 레벨에서 뉴 오브젝트 횟수를 세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비포 쪽 IL부터 봅시다. 이게 비포 쪽 IL이에요. 첫 번째 줄에 find nearby 메서드 시그니처에서 시작합니다. 네 번째 줄의 new obj 명령이 리스트 할당이에요. 일곱 번째 줄 부근의 new obj는 enemy 할당이고요. new obj 명령이 2번 등장하죠. 리스트 하나, enemy 하나. 이 두 명령이 호출수만큼 힙을 소모합니다. 매 프레임 실행되는 핫패스에서 이게 바로 GC 압박의 근원이 되는 거죠. 이건 애프터 쪽 IL입니다. 먼저 시그니처 변화에 주목해주세요.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밸류 타입 에너미 인포 변수가 스트럭트 지역 변수로 선언돼요. 힙 할당이 아니라 스택에 잡히는 거죠. 10번째, 13번째 줄 부근의 init obj 명령과 stfle 명령은 힙 할당 없이 스택 메모리를 초기화하고 필드의 값을 채워넣습니다. 그리고 27번째 줄의 STLM 명령은 배열 원소 자리의 값을 복사하는 거예요. 할당이 아니라 복사입니다. 핵심 요약을 정리하면 비포에는 new obj가 2개, 리스트와 에너미 할당이라 매 프레임 힙을 소모하지만 애프터는 new obj가 0개예요. 유니티 프로파일러 관점에서 비포 쪽 new obj는 GC 알로 컬럼에 표시되지만 애프터 쪽 init obj와 STLM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핫패스 최적화의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이에요. 이제 함정과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함정. 스트럭트 프로퍼티를 통한 수정은 원본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유니티에서 자주 마주치는 함정입니다. 이게 초보자가 흔히 쓰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transform.position.x equal 10으로 쓰려고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나요. transform.position은 벡터3 스트럭트를 복사해서 반환하는 프로퍼티예요. 반환된 복사본의 x를 수정해도 원본에는 영향이 없어서 C# 컴파일러가 이 실수를 감지하고 에러로 막아주는 거죠.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벡터3p에 transform.position을 한번 복사해봤고 p.x를 10으로 수정한 뒤 다시 transform.position equal p로 대입하는 거예요. 쉬운 설명으로는 스트럭트 프로퍼티는 돌려준 순간 사진, 즉 복사본입니다. 사진에 낙서를 해도 실물은 바뀌지 않아요. 실물을 바꾸려면 사진을 고쳐서 다시 이게 새 실물이다 라고 건네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 큰 스트럭트의 반복 복사 문제입니다. 첫 번째 줄에 빅데이터 스트럭트가 64바이트 크기로 선언됐다고 해봅시다. 플로트 16개니까 64바이트죠. 여덟 번째 줄에 프로세스 메서드가이 빅데이터를 그대로 받으면 호출마다 64바이트 복사가 발생해요. 핫패스에서는 이 복사 비용이 쌓입니다. 해결은 C# 7.2부터 나온 in 키워드로 읽기 전용 참조 전달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줄처럼 void process in 빅데이터 데이터라고 쓰면 내부적으로는 8바이트 참조만 전달됩니다. 두 번째 줄 주석처럼 호출자는 프로세스 빅 그대로 호출하지만 내부는 복사 없이 참조로 받는 거죠. 여기서 in 키워드를 정의로 짚어보면요. in은 읽기 전용 참조 파라미터입니다. 값 타입을 참조로 전달하되 메서드 안에서 수정하지 못하게 막아요. 큰 스트럭트의 복사 비용을 없애면서 변경 불가 의미를 함께 보장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 void process in 빅데이터 데이터라고 쓰면 호출자는 프로세스 빅 그대로 호출하지만 내부는 복사 없이 참조로 받습니다. 일반 지침으로는 스트럭트 크기가 16바이트를 넘으면 복사 비용을 의심해야 해요. 세 번째 함정은 박싱인데요. 깊이는 다음 주제에서 다룹니다. 값 타입을 오브젝트, 인터페이스, 어레이 리스트, 해시 테이블 등 참조 타입 자리에 넣으면 박싱이 발생해요. 힙의 박스 객체를 할당하고 값을 복사함으로 스택의 장점이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박싱의 전형입니다. 첫 번째 줄에 int i equal 42를 선언하고 여섯 번째 줄에서 오브젝트 o equal i로 대입하는 순간 박싱이 발생해요. 힙의 박스 객체가 할당되고 값이 복사됩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int j equal 괄호 int 괄호 5로 캐스팅하는 건 언박싱이에요. 타입 검증 후 값을 복사해 옵니다. IL로 보면 더 분명해요. 13번째 줄의 박스 명령이 박싱입니다. system.int 32 타입에 대해 힙의 새 박스 객체를 할당하고 값을 그 안으로 복사해요. 이 한 줄이 곧 힙 할당이에요. 그리고 16번째 줄의 unbox.any 명령이 언박싱이고 역시 타입 검증과 복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글에서는 존재만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자주 발생하는지와 방어책은 다음 박싱과 언박싱 주제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네 번째 함정, 캡처된 클로저는 갑 타입이라도 힙으로 간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줄처럼 업데이트 안에서 로컬 스트럭트 포스를 람다가 캡처하는 코드를 보시면 세 번째 줄의 벡터 3 포스는 분명 스트럭트예요. 하지만 네 번째 줄의 인보크 람다가 포스를 캡처하는 순간 힙 할당이 발생합니다. 컴파일러는 캡처된 변수를 담을 숨은 클래스, 꺽쇠시 디스플레이 클래스를 생성해 힙에 할당하거든요. 이 클래스의 필드로 포스가 복사돼 들어가요. 스트럭트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해결은 캡처를 피하거나 액션 대신 제네릭 상태 파라미터를 쓰거나 람다를 미리 스태틱 필드로 만들어 재사용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갑 타입과 참조 타입이라는 구분 자체는 C# 1.0부터 존재하는 기본 설계예요. 변화는 갑 타입을 얼마나 더 안전하고 빠르게 쓸 수 있는가 쪽에서 일어났어요. C# 1.0의 스트럭트와 클래스 기본, C# 2.0의 널러블 오브 T, C# 7.0의 레프 반환과 레프 로컬, C# 7.2인 파라미터, 리드 온리 스트럭트, 레프 스트럭트가 추가됐어요. 그리고 C# 10의 레코드 스트럭트, C# 12의 인라인 배열까지 계속 확장됐죠. 요지는 C#은 갑 타입을 점점 더 힙에 흘러들지 않도록 잠그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겁니다. 스팬 오브 T, 리드 온리 스팬 오브 T, 스택, 어록, 메모리 오브 T 같은 도구가 모두의 흐름의 결과예요. 오늘의 정리입니다. 갑 타입은 데이터 그 자체, 참조 타입은 힙 객체의 주소예요. 스트럭트는 스택이라는 말은 반만 맞고 로컬 파라미터면 스택, 클래스 필드 배열 원소 박싱되면 힙입니다. 갑 타입 대입은 데이터 복사, 참조 타입 대입은 주소 복사고요. IL에서 new obj는 힙 할당의 유일한 증거라는 것, 메서드 파라미터 전달도 대입과 같은 규칙이라는 것, 유니티 핫패스의 첫 번째 규칙은 업데이트에서 new 클래스 금지라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버퍼와 리스트는 멤버 필드로 한번 할당하고 클리어로 재사용해야 합니다. 박싱, 리드 온리 스트럭트, 레프 스트럭트는 이번 글의 연장선이에요. 갑 타입을 힙으로 세지 않게 만드는 도구들이며 다음 주제들에서 다루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가비지 컬렉터 자동 메모리 관리의 기본을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